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다람이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은행 앱 한번 켜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 장바구니 물가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으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맡겼던 그 안전자산의 대명사 달러 예금이 지금 배신을 시작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달러를 모았죠? 환율이 1,500원 간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 때마다 그래도 내 재산 지키겠다고 원화 팔아서 달러로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달러 예금 금리가 0%가 됐다는 거예요. 0.1%, 아니 심지어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원을 넣어놔도 한 달 이자가 10,000원도 안 나오는 수준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3.5%가 넘는데 우리 은행들은 왜 우리한테 이자를 안 주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은행이 중간에서 다 떼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의심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하고 무서운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니, 우리 외환 당국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은행들아, 달러 예금 이자 주지 마. 마케팅도 하지 마. 사람들이 달러 더 못 사게 막아. 라고요. 이른바 금리 압박을 통한 환율 방어입니다. 자, 한번 쉽게 산수로 풀어봅시다. 사과가 귀해지면 사과값이 오르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바로 그 귀한 사과입니다. 사람들이 달러 더 오를 거야 하면서 너도 나도 달러를 사서 예금에 쟁여두면 시장엔 달러가 더 씨가 마르겠죠. 그럼 환율은 당연히 더 폭등하겠죠.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달러 예금 매력을 빵점으로 만들어버려 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자가 환율을 잡기 위한 방어막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자 0%에 허덕이는 동안 지난 주말 뉴욕 역외시장 NDF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20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자도 안 주는데 환율까지 떨어져? 나 이제 어떡해? 지금 이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미국과 일본까지 나섰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대놓고 한마디 했죠. 한국 원화 약세, 이건 경제 체급에 비해 너무 심하다.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건 사실상 너네 환율 너무 높으니까 조심해 라는 경고장입니다. 일본도 엔화 가치를 올리려고 레이트 체크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쓰고 있고요. 전 세계 형님들이 한꺼번에 우리 원화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거대한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남들 사니까 나도 달러 사야지 했던 분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은행 잔액은 600억 달러를 넘어가는데 그중 80%가 기업 돈이라네요. 기업들은 이미 눈치채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만 정보가 늦어서 이자도 못 받고 환차손까지 입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제 돈 못 법니다. 아니, 내 재산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제 달러 다 팔아야 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팩트로 폭격해 드릴게요. 왜 정부는 여러분의 이자를 뺏어갔는지,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마주한 달러 예금 금리 0%대라는 충격적인 현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아니, 미국은 금리를 3.5% 넘게 주는데 왜 우리나라 은행만 이 모양이야? 라는 의문 말이죠. 그 답을 알려면 우리는 한국은행의 눈물겨운 딜레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아마 밤잠 설치고 계실 거예요. 왜냐?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고 내리자니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환율이 1,500원을 뚫고 환율로 승천할 기세거든요. 이건 마치 성적표는 엉망인데 학원비 대출 이자는 비싸서 학원을 끊고 싶지만 학원을 끊으면 옆집 아이 미국과의 성적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영영 못 따라잡을 것 같은 수험생의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역대급입니다. 돈은 원래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말이죠. 미국은 이자를 펑펑 주는데 한국은 찔끔 준다? 당연히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우리 정부가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 달러 예금 금리를 낮췄다고 했죠. 이건 사실 제발 달러 좀 사지 마세요 라고 국민들에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자기들은 고객돈, 달러 받아서 미국 국채에만 넣어놔도 연 3% 넘게 벌 수 있거든요. 앉아서 돈 벌 기회인데 정부가 눈치 챙겨 한마디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의 이자를 0.1%로 깎아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은행만 논았습니다. 예금자에게는 0.1% 주고 자기들은 미국 가서 3.5% 수익을 내니 그 예대 마진이 얼마나 짭짤하겠어요. 우리 국민들만 환율 공포에 떨면서 이자까지 상납하고 있는 꼴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제가 팩트 폭격기라고 했죠. 이제부터 대안 들어갑니다. 은행이 이자를 안 주면 우리는 은행 담장 넘어 증권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달러 MMF나 달러 RP라고 들어보셨나요?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달러 MMF란 증권사가 여러분의 달러를 모아서 미국 단기 채권 같은 아주 안전한 곳에 굴려주는 펀드입니다. 이건 은행 예금과 달리 시중 금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요. 즉, 은행이 0.1% 줄 때 얘는 3%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달러 RP, 이건 더 재밌습니다. 증권사가 가진 달러 채권을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꼭 되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팁. 이 상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서 번 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럼 은행이랑 똑같잖아 하실 텐데 아니죠. 기본 금리 자체가 은행보다 몇 배는 높으니까 세금을 떼도 훨씬 이득인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팩트도 있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지켜주지만 증권사 MMF는 증권사가 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증권사가 아니라 덩치 큰 대형 증권사를 골라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분들은 미국 단기채 ETF까지 보시죠. 나는 이자도 좋지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에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해요. 대신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22%라는 무시무시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거 모르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지금 환율은 정부의 억누름, 금리 인하와 시장의 불안, 환율 상승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나요? 원화 약세, 이제 끝물이다. 중기적으로 1390원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지금 1400원 중반대의 달러 예금 들어간 분들은 이자 0.1% 받으면서 원금 깎이는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꼭대기에서 달러를 삽니다. 그리고 이자가 없다는 사실에 뒤늦게 후회하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달러를 무작정 모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달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바구니에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까요? 국민연금은 왜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이 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자 0.1%에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환율 시장에는 우리 개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에 이례적으로 1월부터 소집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헤엄을 치면 바다의 물결이 바뀌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때마다 환율은 요동칩니다. 놀랍게도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은 그동안 0%에 가까웠습니다. 즉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달러를 사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당국이 이제 국민연금에게 제발 달러 좀 그만 사고 가지고 있는 달러 좀 풀어줘 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10%, 20%로 높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통화량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달러 예금을 깨고 국민연금이 달러를 풀면 환율은 일시적으로 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진통제일 뿐이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회복되지 않으면 환율은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환율이 1390원까지 내려갈 거라 예단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조개혁에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산의 지혜입니다. 달러 예금 금리가 0%라고 해서 홧김에 달러를 다 팔아치우고 원화에만 올인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500원 간다는 공포에 질려 묻지마 달러 매수를 하는 것도 금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똑똑해져야 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안 주면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의 달러 MMF나 알키처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스마트한 바구니로 옮기세요. 그리고 환율이 1,400원 후반대를 넘어갈 때는 욕심을 버리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숫자와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요. 아쉽게도 2026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바람이 불면 외투를 입으면 됩니다. 환율이 요동치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날씨와 같지만 그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0.1%의 금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생각 없이 돈을 맡기지 말라는 시장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렵고 숫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읽어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다람이의 경제브리핑은 여러분이 이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내일도 가장 날카롭고 따뜻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정교한 팩트 폭격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경제적인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